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대학은 동덕여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대를 몇 개를 했었죠? 2대 했었고, 숙대, 성신여대 성신여대, 이런 이제 네 세 개를 번째.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여대가 서울여대하고 덕성여대가 네.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뭐 서울 안 6개 여대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대가 6개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학생들한테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여대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뭐 막상 원서를 쓸 때는 또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너무나 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현재의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는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최근 학생들은 또 과감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대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고 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형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덕여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이제 추천 전형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없네요. 네,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제한은 있어요. 2022년 12월 효과 100%인데요. 일단 인문계열은 국수형 4를,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를, 예체능은 국어, 영어 필수에 수학 혹은 탐구 중에 하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전체 문이과는 2합 7. 거기에 이제 동덕여대 하면 이 약학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학과는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과탐 한 과목 해서 3합 6이라고 하는 체조가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됐어요. 원래 23년 작년까지는 추천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원래 이 전형 네. 자체가.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아니었는데 올해 학교장 추천으로 바뀐 거예요. 전형 자체가.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수능 체제도 변경된 거죠. 작년까지는 이제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2합 7 네. 아니면 영어가 들어가면 2합 6. 6이라고 하는 좀 옵션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껴서 2합 6으로 맞출 맞추냐. 거냐, 영어를 빼고 대신 탐구 두 과목을 해서 2합 7로 맞출 것이냐, 이렇게 옵션이 틀렸는데 올해는 그런 거 상관없이 국수형 탐구 한 과목 해서 그냥 2합 7로 실제로는 최저가 완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 그리고 상당히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탐구도 2개였는데 하나로 바뀌고 영어까지도 포함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덕여대에서도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이 최저 맞추는 게 만만치 않은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합 7이어도 탐구 하나 2합 7하고 두 과목 2합 7은 틀리고 완전 다르니까. 영어를 포함해서 2합 6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되게 2등급 후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되게 동덕여대를 노리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 체제를 맞추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체제를 맞추는 애들을 보면 2등급 중반대 애들이 훨씬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정도의 옵션 조건이면은 요 수능 최저 라인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을 것 같아. 훨씬 많죠. 그렇죠.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훨씬 많기 네. 때문에 또 여대 아닌 여대를 좀 선호하지 않은 그 등급들은 그냥 그 다른 대체제가 되게 많네. 예,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합도 상당히 많이 돈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완화시키고 확실히 올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박자. 요렇게 조금 조정을 해준 게 아닌가. 어차피 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집단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전에 그렇죠.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 본다면 확실히 일반고 현역생들을 위해서 조금 친화적으로 조정을 해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약학과도 작년까지 2합 4였어요. 와우. 심지어 과탐 툴.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완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약학과 지망생이 다른 데 약대를 썼다라면 솔직히 동덕여대 약대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약학과는 영어가 포함이 안 되네요, 최저에.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대는 일단 영어는 빼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도 옵션이 좀 재밌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동덕여대에서 만약 영어까지 포함했을 때는 너무 쉽게 맞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대 정도 쓰는 그쵸. 애들이면 영어는 갈 영어는- 일이야. 그치.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영어는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는 어차피 니네가 1 아니면 2를 맞추는 거 당연한 거니 그거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영어는 뺀 상태에 국어, 수학, 과탐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니네가 조합이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완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약대 체저만 가지고 약대 체저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체저예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1이 나온다고 치면 변경 후에는 3합5 정도 되겠네 진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약대를 잠깐 얘기를 하면 국어, 수학, 과탐은 3만 6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거 맞추는 정도 애들이 영어가 1 아니면 진짜 이죠. 못해 그렇죠. 2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 영어 1이 나왔다? 그럼 4합 7이에요. 그렇죠. 4합 7 4합 7이면 또는 4합 8 정도. 일단 4합 7이면 고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약대를 쓰는 건 아닐 수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어 1 정도 맞추고 요 정도 라인을 맞추는 애들이면은 약대를 쓴다 하더라도 솔직히 동덕여대보다 훨씬 위에 위에 있는 있는데. 학교의 약대의 수능 체제도 거의 맞출 수 있는 걸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옵션적 여부를 올해 어떻게든 이제 넓혀놓은 거죠. 추가까지 충분히 그냥 가능하되 일반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받겠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대신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하려 하지 않겠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동덕여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올해 동덕여대 약학과 아마 경쟁률은 작년에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면 최저가 아무튼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완화된 지금 그러니까요. 최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한 장 정도를 네. 쓱 하고 던질 수 있는 진짜 올해는 아마 최상위권 여학생들이 동덕여대 약학과는 거의 한 장 정도는 무조건 쓰지 찔러보지 않을까? 않겠나. 네. 그냥 약학과라고 한다면 솔직히 동덕여대 굉장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종합 전형은 이제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면접이 60%예요. 면접이 엄청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단계 3배수인데 면접이 전체 비중이 60%예요. 그것도 작년에 50%였어요. 이걸 늘린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진짜 높았거든. 면접 반영 비율이. 근데 이걸 10%도 늘렸어. 다른 데야 해봤자 한 20% 30%인데 이거는 반이 넘었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동덕여대가 종합전형으로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학생들 확실히 뽑겠다. 그러니까 우리 내신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덕여대를 지금 종합으로 만약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신도 내신이지만 정말 서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서류 확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서류적인 부분에서 종합전형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만 내 내신이 조금 낮아도 상대적으로 낮아도 동덕여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대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눈뽕이거든. 이거 지원하기 진짜 눈뽕이에요. 이거 진짜 와 하고 애들이 제가 볼 때 한 3.5 이내에는 다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도 3등급 초반 친구들한테는 쓰라는 얘기 할 것 같아요. 몇몇 아이들한테는. 야, 면접 60%인데. 1단계가 3배주니까. 정말 과만 잘 선택해서 1단계 경쟁률만 낮으면 정말 이거 확률 게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동덕여대 이 종합전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느낌상 약간 그 복권 같은 느낌. 요 긁는 복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500원짜리 500원짜리 긁는 복권. 학교에서 요 느낌. 성적도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또 썩 못하지도 않아. 하지만 어디 가서 한 말빨 해. 그러면 한번 써보지 않을까요? 한 3등급 정도 그러니까 한 초중반 그런 되면?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면접이 60%는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류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내신이 나쁘다. 그러면 저라면 한번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서류에 있는 내용을 가서 보완 설명을 하든 어떠한 설명을 하든지 잘 해야 된다. 일단은 서류적인 요소에서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저 3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각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요거에 따라서 내가 3배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3배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전부 동등한 게임 하는 거죠. 랜덤 싸움 하는 거네. 그죠? 면접이 60%니까 진짜 다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3배수 안에서 내가 꼴등이어도 1등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한 1%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빵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덕여대 종합전형이 올해 굉장히 좀 재밌을 수 재밌을 있다. 것 같아.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약학과가 원래는 이게 종합전형이니까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을 신설했어요. 똑같습니다. 3학년 6. 자, 이렇게 되면은 동덕여대는 교과로도 한 장, 종합으로도 한 장을 똑같이 쓸 수 있죠. 심지어 3학년 6만 맞추면 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최저가 국수 가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덕여대 약학과 쓰겠다고 하면 일단 두 장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듭니다. 그래야지 일단 안정적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시는 나군하고 다군에 있는데요.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 100%입니다. 물론 이제 여대다 보니까 예체능 학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전부 실기 반영이니까 그건 이제 제가 제외했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약대 그리고 이제 예체능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제 인문계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인문계의 어떤 정시 반영 그렇죠. 영역 같죠. 이제 자연계열하고 이제 HCI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반영 영역이 매우 높은데 다른 학교들의 자연 영역에 대한 수능 반영 영역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과탐, 이 탐구에 대한 반영 영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영어보다 낫네. 예, 대개 수학하고 탐구가 가장 더 높죠. 높거나 아니면 최소 영어보다 높은데 오히려 동덕여대는 영어에 대한 반영 영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요것도 좀 왠지 나을 것 특이해요.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영어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다른 과목은 과학은 남학생한테 뒤져 하지만 영어는 되지. 그럼 넌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거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있다. 네, 여학생이라면 그래도 남학생들보다는 뭐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냥 이거 제 보면,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 예. 그리고 이제 약대는 이제 수학 미적 기하인데 30% 반영. 그리고 이제 과탐이 되게 30% 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여기도 과탐이 되게 낮죠. 오히려 영어하고 국어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동덕여대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영어야. 영어예요. 요 영어가 일정 이상 등급을 맞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학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정보나 뭐 그렇죠. 약대를, 내가 만약에 국어에 강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 아니면 이제 예체능 계열. 예체능 국어 수학이라면 되게 수학보다 국어를 훨씬 많이 하니까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낮고 자연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20%. 과탐이 아니라 사탐 과탐을 다 반영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에 가산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는 거꾸로 역 교차도 가능하다. 인문계열에서 충분히 교차도 자연계열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대 빼고는 이제 미적기하라는 이제 딱 선택 과목에 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여기는 뭐 양쪽 다 교차 가능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동덕여대 정시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이 반영 영역만 보면은 좀 트렌드가 조금 특이하다. 뭐 요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짧게 했지만 동덕여대도 좀 봤습니다. 그래도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대다 보니까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때 조금 생각해볼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 네, 뭔가 결이 달라요. 여학생들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과연 일반고 여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친화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반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실제로 이제 모집 요강이 딱 확정되면 알겠지만 평가 요소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친화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윗라인에 있는 여대에 비해서는 동덕여대나 요 밑에 있는 여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고 여학생들에 대한 이 진입에 대한 가이드 요게 확실히 조금 더 넓다. 그리고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여지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저는 만약에 뭐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이다. 일단은 뭐 생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동덕여대 생각보다 좀 많이 권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 가지 교과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옵션적으로 굉장히 좀 후하다면은 우리 특히 우리 인천 석정, 뭐 신명, 뭐 인명, 뭐 요 라인에 있는 학교, 뭐 숭덕 요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천에 있는 이 여고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 그리고 동동여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대학이다. 일단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구경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